이제 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비상교육 물리학 1, 2와 천재교육 물리학 2를 참고했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했습니다. 물리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공학 그리고 기계공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운동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물리량 단위 변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개념 중에서 이동 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위치에서 이 친구는 이러한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서 학교를 갔습니다. 총 예를 들어서 1km를 달렸습니다. 총 1km를 달렸고 여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다 라고 하면 총 어떻게 됩니까? 이동한 거리는 1km죠. 그러나 우리가 벡터를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다시 말해서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이러한 변위, 이러한 변위 움직임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벡터를 이런 거를 벡터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시작점과 끝점을 화살점으로 연결했었죠. 이걸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라는 것이죠.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움직임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을 이동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우리가 1km를 달렸는데 우리가 10분 동안 갔다. 그러면 어때요? 1km를 10분 동안 나눴다. 그러면 1분 동안에는 100m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는 뭐냐 그러면은 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 변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 변이가 지금 이게 벡터량이라는 거죠. 이 벡터량이라는 거죠. 요거를 10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으로 나누면 이걸 10등분을 하는 거죠. 이거 10등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만큼의 변이가 있었는데 요거를 10분 동안에 나눴다라고 하면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10분 동안에 1분 동안에 요만큼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분 동안에 요만큼 갔다. 속도와 변이도 벡터지만 여기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스칼라를 또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벡터다. 속도도 벡터다. 이 말이죠. 변이도 벡터고 속도도 벡터다. 이동 거리는 스칼라 양이고 속력도 스칼라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2초에서 4초가 됐습니다. 자, 2초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3초 동안에는 요까지 갔습니다. 4초는 요까지 갔습니다. 5초는 요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식으로 쭉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가 이만큼 증가될 때 y가 이만큼 증가됐다. 이거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x가 2에서 4만큼 갔는데 y는 S1에서 지금 S2만큼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m에서 200m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델타 x분의 델타 x,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델타 y라고. 델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차이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뺀 거,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값을 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따지면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만일에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y가 작다는 겁니다. 델타 y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델타 y가 작으면 델타 x는 똑같은데 델타 y가 작으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죠. 또는 델타 y는 똑같아도 델타 x가 더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요것이 작아지거나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요것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요것이 똑같은데 델타 x가 커지면 되는 것이죠. 델타 x가 커졌다가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죠. 또는 기울기가 커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델타 y가 커지면 되겠죠. 델타 y가 이렇게 커지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같다. S3만큼 같다. 이만큼 같다.
2초 동안에 또는 2분 동안에 이만큼 갔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분에서 4분 사이에 어떤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것을 평균 기울기, 이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느냐, 위치가 움직였느냐, 이것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 델타 x를 자꾸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요 점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이번에는 시간분의 속도라고 해봅시다. 마치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지만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가 되거든요. 똑같이 2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적인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균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가속도. 자,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가 처음에는 v, 두 번째는 점차 속도가 2v, 3v 점차 커지죠. 다시 말해서 속도가 더 붙었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죠. 이래서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때요? 속도가 점차 불어나는 정도죠. 이 가속도가 점차 더 커지죠.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점차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처음에는 3v, 그 다음 2v, 그 다음 1v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속도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v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속이라고 해요. 감속. 이거는 감속입니다. 가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호가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반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속도는 점차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다음에는 속도가 제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속도가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3v, 2v, v, 빵,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v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v, 2v, 3v, 4v, 5v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된다고 하면. 자, 이 비탈길에서 수레를 운동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마찰 같은 거 있는데 마찰도 완전히 없다고 무시를 해버리면 여기에 탁 놔버리면 속도는 처음에는 제로가 됐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주르륵 빨리 내려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계속 가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얘는 가속을 받느냐 그러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 얘는 더 빨라지는 겁니다. 즉 속도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0.1, 0.2, 0.2, 0.4 됨에 따라서 속도는 20, 40, 60, 80 계속 증가됩니다. 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위치는 속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위치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 증가됐다. 그 다음에 이만큼 증가됐다. 그 다음에 이만큼, 나중에는 이만큼 증가되겠죠. 엄청 빨리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배운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운 내용을 해보면 여기서 아까 배운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배운 내용을 해보면, 자, 요쪽에 0.1초 됐을 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요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랬죠. 요렇게 됩니다. 요 기울기가 얼마냐? 그럼 20이라는 거예요. 20. 그 다음에 0.2초 될 적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라고 하면 40이라는 거예요. 0.3초 됐을 적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여기 얼마냐? 이러면은 60이고, 0.4초 됐을 적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했더니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8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기울기가 점차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점차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을 점차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어떨 때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 이런 것들이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일 경우에 한번 잠깐 수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처음에 속도가 v1이었어요.
처음의 속도가 v1이었고 얘는 t초 동안에 얘가 나중에 v가 되었어요. t초 동안 v가 되었어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자, x축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만큼 변했어요? 시간이 t만큼 변했어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것이죠.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시간의 변화량분의 델타 v, 이것이 가속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A는 델타 t, 즉 시간의 변화량은 t죠. 델타 v 뭐예요? 나중 v에서 처음 v0를 나누면 되겠죠.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A는 t분의 v-v0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v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v는 at 더하기 v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 곱해주고 요거를 여기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속도는 처음의 속도 더하기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가속도 곱하기 시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속도가 10m/s였어요. 10m/s였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은 가속도가 2m/s 제곱이었어요. 자, 이런 처음에 이 속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2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2초 뒤에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2 곱하기 그 다음에 2초 뒤에는 얼마가 될까? 이러면은 답은 14ms가 된다는 것입니다. 14ms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한 가속도로 시간 동안을 이제 움직이는 것을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위치 전에 내가 속도를 한번 볼까요? 요거 좀 전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v0로 갔죠. 그 다음에 일정한 가속도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되는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째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소리죠.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t가 된 이후에 속도는 v가 됐었죠. 내가 이 말이잖아요. 어때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 v0 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t 흐른 뒤에는 v가 됐는데 그 동안에는 일정한 가속도로, 다시 말해서 속도의 증가량은 일정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이만큼 됐을 적에 총 간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 거리는 항상 그놈의 밑에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면적이 갑자기 튀어나오냐 하면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위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치, 움직인 양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은 시간에 따른 미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t를 한다는 것이죠. 델타 t분의 델타 간 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였어요? 속도가 됐었죠. 속도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하면 델타 t분의 델타 v 이 말이죠.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위치 그래프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됩니다. 반대로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다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적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적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속도 시간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이까지의 면적을 구한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요것의 면적이, 다시 말해서 t 될 동안에 요 부분 있죠. t가 될 동안에 이 밑에의 면적, 요 색깔, 요 면적이 뭐냐 그러면 t가 될 동안에 간 거리가 된다는 소리죠. 요 총 거리가 된다는 소리죠. 이만큼 거리가. 그러면 t가 아니라 여기에 2분의 t 될 동안에 간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t 동안 될 동안에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 2분의 t, 여기가 2분의 t겠죠? 여기가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2분의 t 동안에 간 거리가 되겠죠. 다시 말해, 요 소의 면적은 요 거리가 되고, 이것의 면적은 큰 것의 면적은 큰 거리가 되겠죠. 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요까지 간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요서부터 요까지의 면적,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의 면적,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 더하기 요 삼각형의 면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요 직사각형의 면적 뭡니까? 요거는 V0 곱하기 이거 T, 그러니까 V0T가 되겠죠, 이 면적.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이 뭡니까? 이 밑의 면적은 T 곱하기 높이는 AT 곱하기 반, 그러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T를 곱하고 또 반을 곱하는 것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죠? 또 반을 곱하는 것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체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VT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우리 계산했을 적에 뭐가 나왔죠?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왔죠?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왔죠? 우리 여기서 이런 거 계산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V0가 10이라고 했었습니다. 10m/s라고 했었습니다. m/s. 그 다음에 A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m/s라고 그랬습니다. m/s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초 뒤 이렇게 했습니다. 2초 뒤에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속도 뒤에. 2초 뒤에 속도는 어떻게 됐나요? 아까 전에 속도 이렇게 계산했죠? V0 더하기 AT, 즉 2 곱하기 2니까 14가 됐습니다. 14m/s 됐습니다. 자, 2초 뒤에는 여기서 여기서 2초 뒤에는 여기가 10이었습니다만은 2초 뒤에는 14가 된다는 걸 확인했죠. 문제는 그때까지 간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해보면 S는 V0t, 즉 10 곱하기 2초 뒤니까 2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가속도는 2였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때까지 간 2초 뒤라 그랬으니까 4,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 거리는 20 더하기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24m가 같다는 것이죠. 2초 될 때까지 24m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2초 동안에 간 거리는 24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좀 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의 합성 부분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엄마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닌가? 맞나요? 뭐 누나, 뭐 동생 좋습니다. 밀었습니다. 첫 번째 힘은 F1입니다. 두 번째 힘은 F2입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합력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또 한국말로 알짜 힘이라고도 배우네요. 합력, 같은 합력입니다. 알짜 힘, 합력,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두 개를 합친 것이죠. 그러나 방향이 다르면 두 개는 반대 방향이죠. 왜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모두 다 벡터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이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벡터는 이쪽 방향이고 이 벡터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벡터를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합치면은 사실은 두 개의 차가 되잖아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벡터 합에서 이 벡터의 시작점을 한 벡터의 끝점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벡터의 시작점과 마지막 벡터의 끝점을 연결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 벡터의 합은 이거 된다는 말이죠. 이거. 그거는 결과적으로 빼기 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벡터로 나타내면은 사실은 뭐 방향이 같을 땐 더하고 다를 땐 이 말을 다 필요가 없어요.
벡터를 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이 벡터로 밀었고 또 한 사람은 이 벡터로 밀었어요. 그럼 두 사람의 합력은, 두 사람의 알짜 힘은 어떻게 밀어집니까? 두 벡터의 합으로 밀어진다.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의 합을 배웠죠. 왜 벡터의 합 같은 게 필요한지 이제 알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으면 두 사람의 합력은 이 방향으로 밀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는 삼각형법도 배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요 한 놈의 시점을 요 한 놈의 끝점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요 한 놈의 시점을 끝점으로 가져가서 요 시점에서 요 끝점까지 쭉 가가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두 시점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대각선으로 가게 하는 방법. 둘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놈은 이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움직였다라고 하면 두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 자, 분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합력의 거꾸로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X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 내지는 뭐 힘이든지 뭐든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 Y 방향으로는 AY만큼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동시에 작용했을 적에 합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뻔하죠. 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두 개의 힘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X로 요만큼, Y는 요만큼 작용한다라고 분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개의 합이 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 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이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놈과 요 놈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요 놈과 요 놈 사이 각. 무슨 사이가? 우리가 분해하려고 하는 힘과 그 다음에 X축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X방향으로의 힘은 어떻게 되나요? X방향으로의 힘은 어떻게 되나요? AX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방향으로의 힘은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이것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것이 되니까, 이 높이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Y 방향의 힘의 크기는 A 사인 세타, X 방향의 힘의 크기는 A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은 합성을 한다. 내지는 합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A 벡터의 크기는 AX의 크기 제곱 더하기 AY의 크기 제곱.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빗변이 있어요. 이렇게 빗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빗변이 있습니다. 빗변이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자, 이 물체는 항상 우리는 물체의 정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물체가 받는 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밑으로 중력을 작용합니다. 우리는 밑으로 중력을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밑방향으로 중력을 작용합니다. 밑방향으로 중력을 작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놈은 밑으로 중력을 작용하는데, 밑으로 미는 힘을 작용하는데, 이놈은 또한 밑으로 미는 힘을 작용하면 요 물체는 밑으로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왜 꺼지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는 힘과 동일한, 조금 이따가 작용 반작용 배울 텐데, 미는 힘과 동일한 힘으로 이 밑변이 위로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벽을 잡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는데 왜 벽이 안 넘어집니까? 왜냐하면 벽도 우리와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을 밀어주기 때문에 두 개가 팽팽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물체가 밑으로 중력을 작용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공의 입장에 있어서. 자, 바닥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른다는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압박감을 느끼고 이런 힘을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공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바닥이 자기를 위로 올려주는 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바닥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땅바닥이 우리를 받쳐주는 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요 놈은 밑으로 가는 항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있는데 이 항력은 이제 저항력이라 그러는데 밑으로 꺼지지 않게끔 바닥이 밀어주는 힘을 항력이라 그래. 항력이라 그래. 그러면 이 물체도 이 바닥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반면에 이 물체 입장에 있어서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힘을 또 받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쪽 방향 받는 거예요. 요것이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해서 항력은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요 놈은 중력을 받습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일단 중력을 받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힘 중력을 받습니다. 내려가려고 초록색 중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힘은 또 이 빗변으로부터 어떻게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올리려고 하는 힘이 이 파란색 선은 사실은 내려가려고 하는 힘과 동일하죠. 요거와 동일합니다. 요 놈이 밑바닥을 밀어주는 힘과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올려주는 힘, 이게 수직 항력이죠. 동일합니다.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자, 이 중력은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중력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방향, 이 세타라 그러면은 이거는 요건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쪽 방향은 mg 사인 세타가 되죠. mg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개를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필요한 힘만 딱 분해를 해보면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분해를 딱 필요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mg 코사인 세타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놈은 밑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요 mg 코사인 세타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mg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요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 중력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과 밑으로 누르는 힘, 이쪽을 밑으로 누르는 힘으로 분해된 거예요. 자, 빗면에 나란한 힘은 중력의 X성분입니다. 이쪽 X성분입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고요. 빗면에 수직인 힘은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빗면 바닥을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mg 코사인 세타는 수직 항력, 다시 말해서 이 물체가 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려주는 힘, 수직 항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mg 사인 세타에 반대되는 힘은 지금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체는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쪽 힘과 이쪽 힘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빗면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얘가 바닥을 뜬다든지 이런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이쪽 방향의 움직임은 없고 이쪽 방향으로 다 mg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힘은 빗면과 나란한 힘의 성분 mg 사인 세타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힘입니다.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적에 가속도는 나중에 F=ma라고 하는 방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한 것 같은데 F는 ma 바로 뒤에 나옵니다. F는 ma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힘은 질량 m 곱하기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입니다. g 사인 세타. 그래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한 토크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글로 배운다고 돌림힘이라고 배웠는데 돌림힘이라고 대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도 있지만 여기에 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문을 딱 고정시켰습니다. 문을 고정시켜 가지고 이 힘으로 문을 닫고 열었습니다. 만일에 이쪽에 문고리를 여기 안 잡고 여기 놔뒀다고 생각합시다. 문고리를 바로 옆에 놔뒀다고 생각해요. 문고리. 그러면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문고리를 여기 놔두느냐 여기 놔두느냐에 따라서 힘이
많이 들고 돌리는 대신 힘이 작게 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힘을 줬기 때문에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문이 휙 열렸다 닫혔다 다시 말해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죠.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죠. 이걸 돌림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대학교 왔기 때문에 토크라고 배우겠습니다. 토크는 돌림 힘인데 물체에 작용한 힘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크는요 항상 뭐에 비례하느냐. 이 토크 돌려가려고 하는 힘은 이 힘이 커지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커지겠죠. 당연하죠. 또 하나 똑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여기에 팔의 길이라고 합니다. R 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길이 요 R이 더 커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진다. 이게 작아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다. 내가 위에서 바라볼게요. 문의 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축이 여기 있고 다시 말해서 문이 이렇게 회전한다 칩시다. 자, 내가 문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문고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힘을 줬어요. 그러면 휙 회전 잘 되겠죠. 근데 문고리가 만약 여기 있다고 칩시다. 문고리 여기서 똑같은 힘을 줬어요. 똑같은 힘의 크기입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서 힘을 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힘을 줬어도 내가 미는 힘이 똑같은 힘을 줬어도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겠죠. 힘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돌리려고 하면 이놈은 엄청나게 큰 힘을 줘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줬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축에서부터 간 거리 요 R1이 있고 여기는 거리가 여기 R2죠. 예. 똑같은 힘의 크기를 줬더라도 거리가 더 커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 그러면은 돌림 힘이라고 하면 뭐 곱하기 뭐 R 곱하기 F더라. 요 길이 반지름 길이 곱하기 힘의 크기 요렇게 하면 돌림 힘이 커지더라. 토크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회전축의 수직한 힘만이 축을 중심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축의 수직한 힘만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몽키 스패너가 있습니다. 자, 이걸 들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뭐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너트가 빠지겠죠. 자, 너트가 빠질 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힘을 주는 부분을 이쪽에서 힘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쪽에 힘을 줬어요. 그럼 돌림 힘이 얼마입니까? R 곱하기 F입니다. R 곱하기 F 맞습니다. 힘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돌아가려고 하면 R 곱하기 F입니다. 즉 R하고 F하고는 어때요? 수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힘을 이쪽으로 줬어요. 똑같은 힘을 스패너를 이쪽으로 힘을 줬어요.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돌아갑니까? 이게 안 돌아가지요. 안 돌아갑니다. 이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직한 부분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빵이 돌림 힘은 토크는 빵이에요. 이쪽으로 하면. 만일에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줬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니까. 이쪽 방향 F라는 힘을 줬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 방향에 힘을 주고 요 사이 요가를 세트라고 칩시다. 요 사이 요가 세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R과 어때요? 평행한 방향은 아니고 수직한 방향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힘은 두 개로 분해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분해된 힘을 합하면 이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분해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토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서 F 곱하기 세타, 즉 다시 말해서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 F 곱하기 사인 세타 요 부분만이 우리가 토크로 작용한다는 거죠. F 곱하기 사인 세타 이 부분만이 이거 곱하기 이것이 우리가 돌림힘 토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토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하면 도르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요거는 축이 같은 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무거운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무거운 힘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추를 어떻게 내가 올릴 것이냐 하면
자, 이 무거운 줄을 어떻게 해요? 직경이 작은 놈에 딱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직경이 큰 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힘을 줄 겁니다. 여기 힘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일로 요쪽은 뭘 받아요? 이쪽은 뭘 받아요? 중력 받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이쪽은 뭘 받아요? 우리가 당기는 힘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그 힘보다도 중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 힘이 존재하겠죠.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 힘이 존재하겠죠.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 힘이 존재하겠죠. 그 두 개보다도 요 놈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얘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렛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축바퀴, 이건 이제 지렛대인데, 축바퀴는 한 회전축에 지름이 다른 여러 가지 바퀴가 붙어 있으며 작은 힘으로 큰 바퀴를 회전시키면 작은 바퀴는 물체의 큰 힘으로 작용한다. 자, 여기에 이쪽으로 떼려고 하는 돌림 힘은 A 곱하기 F 맞죠? A 곱하기 F입니다. 자, 이놈이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B 곱하기 W입니다. 요 A 곱하기 F하고 B 곱하기 W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쪽으로 1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 힘이고 이쪽 1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 힘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힘을 딱 줘야지 얘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 힘은 뭐하고 똑같아요? A분의 B, W이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나누면 A분의 B, W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얘가 한 10kg짜리 무게예요. 10kg force 무게예요. 10kg짜리 force 무게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놈의 R은 얼마냐? 작은 놈의 R은 얼마냐 하면, 작은 놈의 R은 얼마냐라고 하면, 작은 놈의 R은 얼마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m. 그러면 얘가 돌림 힘이면 요거 곱하기 1m니까 10 정도이겠죠. 근데 요는 얼마냐 그러면은 3m예요. 3m면 얼마냐라고 하면 곱하기 3 곱하기 F니까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0 정도, 다시 말해서 3.34 정도만 땡기면 얘는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10kg이 아니라 3kg 정도만 땡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 같은 경우도 있죠. 어떻게 고 나사의 십자 있잖아요. 십자 부분, 머리에 십자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이쑤시개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고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꽉 집어넣어 가지고 드라이버 여기 손잡이를 꽉 잡고 돌리면 어때요? 잘 돌아가죠. 자, 우리가 드라이버를 잡고 하면 드라이버의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지렛대와 똑같아요. 지렛대와 똑같다고. 드라이버의 반지름이 훨씬 크잖아요. 자, 어떻게 생기는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십자 부분은 요만큼 생겼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꽉 집어넣어가지고 드라이버는 거기에 비해서 이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여기가 돌리려고 하는 힘하고, 여기, 그 다음에 요 놈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하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지름이 아주 작고, 이건 반지름이 아주 크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아갈 적에 필요한 힘에 비해서 여기에 돌아갈 적에 필요한 힘은 아주 작은 힘을 주더라도 싹싹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평형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 두 개가 힘이 똑같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무조건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항상 힘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물체가 있는데 땅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냐 그러면 이거에 또 동일한 또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과
중력과 수직 항력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은 같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또한 힘도 같아야 되지만 돌림 힘도 같아야 됩니다. 힘은 예를 들어서 이 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프로펠러 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힘을 작용합니다. 만일에 이놈도 이런 힘을 작용합니다. 라고 하면 얘는 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여기에 또 반력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한 거하고 요 반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반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만일에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칩시다.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제 프로펠러처럼 생겼습니다.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놈과 요놈은 크기가 같죠?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힘으로 존재하죠. 여기 이쪽으로 회전하죠. 여기 회전하죠. 그래서 회전조차도 없을라 그러면 얘는 토크도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크의 합도 제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은 이것 곱하기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력 토크와 이것 곱하기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RF 그러니까 R 곱하기 F 곱하기 더하기 R 곱하기 F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토크도 제로, 합력도 제로이어야지만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렵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요거 10kg짜리입니다. 10kg짜리입니다. 그러면 요쪽에 요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나는 요 부분. 요 놈이 받는 힘을 전부 다 표시하라 이렇게 하면 요 놈은 딱 뭐 항상 중심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중심에서 얘는 10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는 여기에 반발력이 동시에 딱 작용하겠죠. 여기 반발력이 여기 두 개가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에 얼마만큼씩 작용할까요? 5만큼씩 작용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여기에 그러면 10이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20이라고 하는 물건을 더 넣어놨습니다. 여기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딱 올려놨으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내려가면은 이게 30이라고 하는 무게가 내려갈 것이고 여기에 얼마만큼씩 15만큼씩 이렇게 15만큼씩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발력이. 근데 문제를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20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10이 여기 20kg 여기 딱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여기에서만 작용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반발력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여기 20이 더 있으면 그죠? 20이 더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만 있으면 5 되고 20이 더 있으면 15, 15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 20이 있으면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냐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면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거 따로 계산합니다. 10 따로. 10에 있어서는 여기는 5만큼 있었죠. 여기 5만큼 있었죠. 5만큼 있었는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20 여기 작용하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얼마? 25. 여기는 5 작용하겠죠. 여기 20이면 15, 15 작용하겠죠. 여기 2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5, 그 다음 여기는 5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거예요. 그게 끝이.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석이 되려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x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어떨까? x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x라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mg만큼 작용하겠습니다.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x 길이가 x. 그럼 정중앙에 large mg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의 무게가 m이니까 여기 mg. 여기에는 요놈의 추인가요? 질량이 m의 물체. 질량이 m의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 스몰 mg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발력이 존재할 겁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의 합은 같아야 되겠습니다. 즉, 요 두 개의 합은 요 두 개의 합과 같다 이래도 되고,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왜냐면 방향이 반대니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더하기 빼기 이거는 제로다.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0 더하기 FP는 mg 더하기 스몰 mg가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우리는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힘의 합은 제로라고 했잖아요. 모든 힘의 합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모든 힘의 합을 다 계산해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빼기니까 빼기 이거는 제로다. 작용한 힘은 합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돌림힘의 합은 제로입니다. 돌림힘의 합은, 자, 요 점을 기준으로, P점을 기준으로, 요걸 X라고 했기 때문에 P점을 기준으로 요거를 우리 회전축이라고 부르면, 회전축에서 힘을 작용하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F가 있습니다. 여기 F가 있고 여기 R이 있습니다. 여기 R이 있습니다. 토크는 얼마예요? 요거를 회전하는 토크는 얼마예요? RF죠. 자, 여기에 2분의 R이면 2분의 RF죠. 그럼 여기에 힘을 줬어요. 회전축 여기에 힘을 줬어요. R이 제로예요. 그럼 RF에서 R이 제로이기 때문에 토크는 제로예요. 토크는 제로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에 의해서 전부 다 힘의 합은 제로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이거는 제로다.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있어서의 토크의 합 계산해 볼까요? 그럼 요 힘은 토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 놈을 P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힘, P점을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 예를 들어서 막대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릴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F0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려고 올리려고 하겠죠. 이거는 내리려고 하겠죠. 이것도 내리려고 하겠죠. 요 막대를. 그러면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힘, 이것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돌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 즉 이쪽 방향이 토크,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토크,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토크는 합은 다 제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토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토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곱하기 이 전체 크기는 얼마예요? 이 전체 크기는 2L이죠. 그러면 이거 FT0 곱하기 2L 하고 빼기죠. 빼기 mg 곱하기 L 빼기 스몰 mg 곱하기 x는 제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얘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 mg 곱하기 x, 힘 곱하기 거리,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곱하기 거리 mg 곱하기 거리 L,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곱하기 F0 곱하기 이쪽 전체의 거리 2L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EFL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F0는 2L분의 MX 더하기 MLG 이렇게 되네요. 약간이 조금 처음에 풀이 방법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X에 따라서 F0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따라서 물체가 자, FX는 이렇게 됩니다. 자, FT0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이놈의 물체가 지금 우리가 뭘 했느냐 그러면 F0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F0를 여기 집어넣어 주면 FP도 구할 수 있죠. mg. 그러니까 FP는 어떻게 되냐? FP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m 더하기 mg 요거 두 개 더하기 빼기 F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0는 이렇게 나오면
FP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물체가 P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물체가 P 지점. 그럼 X는 얼마예요? 여기 요 지점에 있다면 X는 얼마예요? X는 빵이죠. X는 빵입니다. 그래서 X 빵일 경우에 FZ는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 빵이 여기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면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거로 LL 없어지면 2분의 mg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 요 놈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아까 5kg, 25kg 됐은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요 놈은 뭐예요? 요 mg의 반만 작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작용되는 것이다. 가운데 있을 적에는 둘 다 똑같을 것이다. 2분의 m 더하기 m,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둘 다 똑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경우에는 x가 2l인 경우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 x를 2l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아까 정해주시면 fp 부분은 이 부분의 반만, 다시 막대의 반만 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0 같은 경우에는 막대의 반 더하기 이놈의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자,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풀이를 해 주겠습니다만은, 예, 하여간, 요 정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학교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